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언어부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를 여러분께 한번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20대 사업자입니다. 저의 인생이란 책은 현재 그렇게 아름다운 깨끗한 페이지가 아닙니다. 좀 얼룩지고 페이지에 적힌 단어들이 아름답지만은 않아요. 저라는 책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에 태어나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가족의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로 인해 저의 내면은 항상 무언가 가득 참을 느끼고 살았습니다. 친구들에게나 주변 지인에게도 항상 나는 행복해, 나는 가득 차 있음을 느껴라고 말하며 살았어요. 그냥 학창시절에 흔히 볼 수 있는 저는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애다라는 케이스가 저였습니다. 그렇게 학교 진학 후 22살에 군입대를 하게 됩니다. 잠깐 주어지는 3분 정도의 통화시간, 동기들과 1주, 2주 지날수록 돈독해지는 우정, 그리고 정말 힘들었던 훈련들. 하지만 가족들, 지인들 생각하며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가끔 날라오는 인터넷 편지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마지막 주차 때에는 수료식을 연습하며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벅참을 느끼며 수료식을 진행했었습니다. 수료식이 끝나고 가족과 식사 시간을 주는데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행복 그래프가 꺾이기 시작한 것. 수료식 단상에 아무리 찾아도 엄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건 아빠와 지인뿐.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물어봅니다. 엄마 어딨어? 지금 펜션에서 기다리고 있어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펜션에 가고 있었는데 저와 같은 훈련생들이 해당 펜션에서 가족과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저도 이제 별 생각 없이 가고 있었는데 휠체어 하나가 보입니다. 또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지나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엔 휠체어 탈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이쪽이라고 합니다. 휠체어가 있는 펜션? 이게 무슨 소리지? 우리 집에 휠체어 타는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방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엄마가 누워있었습니다. 훈련 입사 전 분명히 멀쩡했던 우리 엄마였는데 맨날 헬스장 가고 에어로빅 하던 우리 엄마였는데 다이어트 해야 한다고 맨날 말하던 우리 사랑스러운 엄마가 태어나 한 번도 본 적 없는 마른 몸과 얼굴로 저를 반겨주더라고요. 그냥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뭔가 잘못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렇게 좋아하던 갈비를 포장해왔는데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훈련소 때 전화로 그렇게 먹고 싶다고 난리쳤던 밤마다 생각했던 그 갈비도 보이지 않고 6주 만에 마른 엄마의 모습만 보였어요. 계속 울면서 엄마 어디 아프냐고 물어봤는데 그냥 별거 아니고 걷느라 밥을 못 먹어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바보같이 믿었습니다. 왜냐면 엄마는 태어나서 입원 한 번 안 해본 사람인데 그렇게 큰 병은 아닐 거라고 믿고 싶었던 건지 진짜 믿던 건지. 그렇게 수료가 끝나고 자대에 배치된 후 부대에서 나갈 수 있게 되었을 때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근데 갈 때마다 검사하고 치료 잠깐 하느라 퇴원 못하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나갈 수 있을 때 엄마 병원에 가서 떠들고 엄마랑 대화 잠깐 하고 다시 나라 지키겠다고 부대에 돌아가야 하는 생활을 반복하던 어느 날 아빠가 엄마 병원에 가면서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뭔가 쎄함을 느낀 저는 마음속으로 아닐 거야만 수천 번은 외치며 병원에 가고 있는데 엄마가 하지 않고 있던 산소 호흡기를 하고 있었어요. 아빠가 로비에 데려가서 한 말이 하더라고요. 엄마가 암이 왔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말로 표현 못할 정말 이상한 뭔가 머리가 순간 끊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울었습니다. 우는 저를 두고 옆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입소하고 몇 주 뒤에 이미 시한정 판정을 받았고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난 지금 엄마가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다는 말을요. 저는 화도 나고 너무 고통스럽고 엄마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사실 가족이 믿기도 했습니다. 왜 엄마에게 시간이 있었을 때 나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지?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면 미리 말했으면 더 많은 이야기를 하려 했을 텐데 말이죠. 근데 후에 들어보니 엄마가 군대에 있는 제가 걱정된다고 말씀하셔서 이야기 못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너무 아쉬운 건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도 부대 복귀 시간에 맞춰 돌아가야 하는 심정을 아시나요? 지금도 저는 군대를 솔직히 매우 싫어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나라를 지키느라 오늘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엄마를 보고 부대를 복귀하라고 하는 이 현실이요. 오면서 복귀 후 중대장에게 말해보았지만 청원 휴가를 당장 보내줄 수 없다는 미친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변 간부들에게도 말했지만 저는 군대에서 주어진 일과들을 해야 했고 울면서 하루하루 지냈습니다. 낮에 깨어 있을 때 생활관에 울리는 방송에 갑자기 저를 부를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소리일까봐, 밤에 불침번이 저를 깨울까봐, 밤에 심장이 너무 뛰어서 고통스럽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셨으니 가봐야 한다는 소리일까봐. 그렇게 며칠이 지난 후 중대장이 청원 휴가를 보내줄 테니 어머니에게 가보라 하여 바로 달려갔습니다. 엄마에게 갔을 때는 이미 중환자실이었고 엄마 앞에서는 절대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랑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다고 가족에게 말하고 엄마랑 이야기하는데 엄마가 저한테 사랑한다고 해줬습니다. 저도 엄마한테 난 엄마 아들이라서 너무 행복해. 다시 태어나도 엄마 아들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엄마가 돌고 돌아서 내가 우리 아들 딸로 태어날 수도 있지 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안 무서워? 라고 제가 물어봤는데 엄마가 무섭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도 제가 해줄 수 없다는 게 너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엄마랑 마지막으로 한 대화는 너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였습니다. 그 대화한 후에 온전한 대화를 한 번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중환자실에서 1인실로 엄마가 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1인실에 갔습니다. 그렇게 이틀 뒤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군대를 전역 후에 저는 이제 저만의 사업을 하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3년에는 아빠라는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저와 제 동생 명의로 되어 있던 집 명의를 빼돌려 8억 8천만 원의 빚을 진 집 근저당으로 잡혀 모든 걸 잃게 생겼습니다. 알고 보니 아빠라는 사람은 제 동생이 태어나고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서 애까지 낳고 엄마와 이혼을 했지만 엄마가 사랑하는 아들들을 아빠 없이 자라게 하고 싶지 않으셨는지 이혼 상태로 지금까지 저희를 키우신 거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3일 전 혼수 상태여서 아무것도 못한 어머니를 상대로 혼인신고를 해 집 명의가 저와 동생에게만 넘어갈 예정이었는데 저와 동생, 아빠라는 사람까지 해서 나눠 갖게 되었고 저희에겐 어느 날인가 어디에서 전화하면 무조건 알겠다라고만 대답을 하라 해서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명의를 넘긴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친동생 몰래 명의를 빼돌려 사업하겠다고 빚을 내 집을 풍비박산내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 자문까지 구했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 신이 있다면, 하늘이 있다면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시련을 왜 주는 걸까요? 저는 성공하고 싶어서 책도 정말 많이 읽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를 봐왔고 죄 한 번 짓지 않고 매달 기부도 하는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을 신은 주는 걸까요? 저는 지금까지 저와 같은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인생에 대한 엄청난 회의감이 밀려들어오고 인생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간에 대해 궁금해졌고 왜 살아야 하는지 궁금해졌고 세상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우니 오히려 이 세상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나 답답한데도 어디에 물어볼 것도 없고 저의 지식과 인맥 그리고 발은 좁아서 이렇게 불특정 다수가 있는 유튜브라는 곳에 저를 노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라는 인생의 책이 아름답고 성공적인 책이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모든 성공한 사람들의 책엔 항상 실패와 고통이 중간에 있었듯 저도 지금 그 한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인생이라는 책에 여러분의 글귀를 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명언, 여러분의 생각과 지혜, 지식을 담고 싶습니다. 저의 책을 함께 채워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책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언어서재였습니다.